자소서 들어온다. 먼저 자소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신의 경험들을 쭉 나열해보고 그 경험이 어떤 역량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소서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관심,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은행과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던 금융권 대회 경험과 자격증 취득 경험을 자소서에 녹여냈고, 그리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있는 현직자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은행에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각 문항별로 키워드를 사용해서 저의 역량과 성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과 다르게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할 수 없고 자칫 긴 문장 호흡으로 인해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바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읽는 사람이 읽는 내내 자소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키워드를 종합해서 자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작성한 점입니다.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은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역량을 다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성격 등을 분석하고 이 역량들 중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단어를 선택했고 자소서 전반에 걸쳐 녹여내어서 일관성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 응대 경험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점에 바로 투입돼서 현장에서 1인분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면접관들이나 이제 인사부 직원분들이 보실 때 사람 응대 경험이 많은 지원자를 뽑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부터 인턴 경험까지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갈등을 해결했던 내용을 많이 담으면서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자분들이 자소서에 자격증이나 직무 경험들을 그냥 나열하듯이 쓰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격증이나 직무 경험도 사람 응대랑 연관지어서 어필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람 응대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어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보겠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꾸준함, 그리고 침착함, 자신감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저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이제 NCS 문제집 같은 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풀다 보면 제가 부족한 항목이 어떤 부분인지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스터디를 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필기를 준비했고 필기 시험을 칠 때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는 문제를 먼저 선별해서 풀 수 있도록 전략을 짜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필기 전형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잘 드러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경제에 관련된 신문 스크랩을 볼 수 있는 오픈 카톡방 같은 데 들어가서 아침마다 보고 또 경제 관련된 라디오를 항상 전철에서 듣곤 했는데요. 이랬던 꾸준한 관심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권 필기 준비는 양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 완벽을 기하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넓고 얇게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NCS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 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다 같이 공부를 해서 스터디를 하는 그런 공부 방식이 있고 내가 부족한 점을 확인해서 어떤 걸 더
주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혼자 공부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습관이기 때문에 근거리 지역,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스터디를 무조건적으로 검색을 해서 소수 인원으로 책임감 있게 그렇게 운영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 지식이 필요한 디지털 상식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애매독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스터디보다는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 나갔습니다. 면접 시작자. 이제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그리고 또 특히 면접에서 내가 뽐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쌓아온 것들을 과장해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과장은 자소서까지는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는데 면접에서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과장을 하게 되면 면접관님들은 그에 대해서 꼬리 질문으로 정말로 그랬냐? 그러면 어떻게 그랬냐? 등등 이렇게 되게 상세히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과 생활과의 연관성이라고 뽑았는데 단순히 저는 취업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하는 이 모든 과정과 제가 취업이 된 후의 일들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고객이 은행에 가는 행위만 생각하지 않고 은행에 가기 위해서 고객이 어떤 과정으로 오고 또 은행을 나간 이후에 고객이 어떤 식으로 또 은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하는지 좀 넓게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답변을 할 때도 뭐 돌발 질문이 들어와도 조금 은행 이외에 관련된 것들도 좀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다른 면접자분들보다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